소란 없이 사람의 삶을 훼손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리의 총알이나 독이 아니라 자동 습관처럼 매일 반복하는 무해한 문구입니다. 그들은 쓴마디나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점차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기회, 심지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를 훔칩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 단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거나 바닥에 설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체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들리는 문구를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전류 역할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 매우 피곤하다 또는 무엇이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지나가는 반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단어는 느린 독과 같습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발음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언어가 작지만 몸 전체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집 전체를 태우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불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 문구를 반복할 때 우리는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단어는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안내하고 행동은 운명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멈추지 않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 독이 있으면 결과가 이미 그려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공급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불평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이 문구는 매일 마음속에 반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가 되고 그 사람은 그들에게 명령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 도시 또는 소셜서클을 바꿀 수 있지만 말하기 길을 돌리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체포를 받게 됩니다. 언어는 핵심입니다. 문을 열거나 영원히 잠깁니다. 지금 멈추고 반영하십시오.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닫았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일찍 포기되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연기를 중단했습니까? 이 문장을 식별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매일 계속해서 서로 독을 독이하게 됩니다. 운이 당신의 문을 이기더라도 당신의 말은 모든 것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각 단어는 약이나 독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가진 삶은 어제 자신에게 말한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른 것을 원한다면 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맑은 물 한 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순수하고 상쾌하며 삶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독을 떨어뜨립니다. 물은 여전히 투명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시간에 죽지 않지만 점차 각각의 목음 부식이 내부에 부식됩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문장을 수행하십시오. 그들은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떨어지면서 삶을 악의적인 실패와 원으로 바꾸었다. 당신은 나는 매우 피곤하다 오고 말하고 그날은 한 걸음 더 나아지지 않았다. MUMBORS 나는 할 수 없다고 기회를 포기한다. 그는 어쨌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전투를 중단합니다. 이 방울 각각은 방해가 됩니다. 고대 지혜는 단어를 씨앗과 비교합니다. 각 사람은 그가 심은 정원에 산다. 씨앗이 독성이라면 정원이 황폐해지고 그 사람은 왜 과일을 거두지 않는지, 왜 갓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매일 지구상에서 아무것도 싹이 트는 말을 던진 것은 자신이었다. 단어는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램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100번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마치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믿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000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벽을 너무 높이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빈곤이 저급이 낮거나 그 불운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것이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필터가 됩니다. 필터에 중독되면 기회조차 볼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도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았는지,
인생이 몇 번이나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었을지 모르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는 새로운 직업을 원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늙었다 오고 반복했다. 아니면 도시를 바꾸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설득력이 있다면? 아이유, 이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은 행동합니다.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천천히 마비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닫지 못하면 열쇠가 항상 주머니에 들어간 케이지에 평생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대부분 단어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비웃습니다. 문장은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단어가 사랑을 파괴하거나 희망을 죽이거나 꿈을 제동할 수 있다면 강력한 악기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는 총을 가지고 노는 방법? 그러므로 독을 운반하는 문장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시급합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휘, 번영, 사랑, 힘과 행복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신발을 고정시키는 슈메이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두를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오고 반복했다. 이웃들이 워크숍을 확장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나는 충분하다. 어쨌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함에 대한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많이 작동하여 피가 났고 그의 눈은 희미한 빛에서 피곤하고 그의 영혼은 더 많은 것을 갈망했지만 그의 혀는 그를 같은 원에 갇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곳에서 같은 벤치에서 죽었다. 따라서 첫 번째 유독 한문구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음함으로써 뇌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문을 닫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현명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안을 찾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데니얼 코너먼은 뇌는 게으르고 준비된 대답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대답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기를 시작할 때까지 능력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성장은 사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할 때 태어납니다. 근육은 저항하에서만 자랍니다. 캐릭터는 역경에서만 강화됩니다. 당신의 혀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누가 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요약된 경계 안에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지혜는 당신이 자신을 만드는 한계는 외부 벽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괴하는데 1초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먹이를 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세요. 중요한 것을 얻은 모든 남자나 여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순간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구가 입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대체했습니다. 시도할 것입니다. 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당신을 노예로 삼는 말을 말하지 못하는 정확한 순간을 바꿉니다. 이것은 내 힘을 넘어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에너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이것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두뇌는 사과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유독 한문구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도 꿈을 죽인다. 결코 발음하지 마십시오. 작은 마을에서 그는 헤이그라는 여자를 살았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일하면서 야채를 판매했으며 매일 반복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 그녀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상사가 급여를 삭감했을 때 그는 다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 불평했다. 그 말은 그들의 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대안을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들과 합류하려고 하지 않았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그가 세포가 될 때까지 축소되었고 열쇠는 자신의 손에 있었고 반복적인 문구 뒤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이 없다는 의지를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일단 사람이 그것을 발음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적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구주를 기다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지 않는 동안 아무도 그를 빛으로 끌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배운 발기부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탈출구가 없다고 확신할 때 뇌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에너지와 희망을 소비하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혜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 자체로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어두운 남자.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토르 프랭클, 빅터 프랭켈은 자신의 삶을 가르쳤다.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반복하면 자신의 힘을 지웁니다. 당신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때마다 멈춥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선택이 존재하지만 용기, 노력 또는 안락함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선택입니다. 유대인 현인들은 사람이 선택을 멈추고 인간이 되는 것을 멈추고 노예, 상황, 다른 사람들의 결정, 두려움이 된 순간 솔직히 말해 이 단어들과의 무활동을 몇 번이나 정당화했습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가 더 쉬워서 새로운 발걸음을 몇 번 멈췄습니까? 목적지를 배달할 때마다. 이 중독된 문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선택이 존재하면 나는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교환은 당신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킨다. 그녀는 길을 찾기 시작하고 숨겨진 자원을 활성화하고 한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말을 멈추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힘을 당신 안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유대인 가족에게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테이블에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을 배운 것을 물었고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 중 한 명인 이트삭은 거의 항상 그의 눈을 낮추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깨뜨리는 또 다른 문장. 낮게 들리지만 그 효과는 대량으로 파괴됩니다. 첫째, 그 사람은 작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는 새로운 능력을 배우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지 않으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후퇴의 습관은 시스템이 되고 생명은 승리나 성장이 없는 보안 구역으로 축소됩니다. 이 말은 당신 앞에 세워진 벽과 같습니다. 그는 매일 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문이나 사다리를 찾는 대신 벽이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렐 덱은 그것을 고정된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가 어려운 경우 나에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혜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진정한 발전이 시작되는 어려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남자나 여자는 이 문장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전에 말을 두려워할 때마다 그는 내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걸음을 내딛었고 이야기는 바뀌었다. 다윗이 적과 마주할 때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했고 약한 사람은 요새를 이겼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 즉 기회를 훔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성장, 놀랄 기회. 당신이 그것을 발음할 때마다 마치 기꺼이 앞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쇠를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습니까?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다가갔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그것은이 배신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것, 당신의 언어가 이 문장에 중독되면 당신의 삶은 좁고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그녀를 시도할 것 또는 나는 길을 찾을 것으로 그녀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두뇌는 출구를 찾기 시작하고 휴면 자원을 유발하며 당신이 몰랐던 문을 열어줍니다. 유대인 현자는 단어는 세상을 만듭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패배의 세계를 만듭니다. 나는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면 가능성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 단어를 반복하여 자신을 붙잡을 때마다 변경하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해하더라도 심장이 흔들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침식하는 독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상인은 이웃에게 불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없었습니다. 나쁜 판매, 날씨, 다른 거래자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다는 사실에 대한 행운을 비난하십시오. 그는 그것을 반복해서 너무 튀어나와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운이 좋지 않았다. 이것은 또 다른 문장으로 점차적으로 사람을 피해자로 바꿉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항복. 모두 행운에 의존한다면 왜 노력합니까? 왜 싸우고, 배우고, 계획을 세우는가? 목적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가 대답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퍼키아이 에바트에서는 작업을 마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생은 항상 행동이 필요하며 행운은 노력과 기회 사이의 만남일 뿐입니다. 나는 운이 없었다라는 문구는 당신에게 창조주의 에너지를 죽인다.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를 막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인생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는 이메일을 보냈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간단히 시도했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심리학자 데니얼 코너먼은 생각의 함정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운이 좋았고 우리 자신의 불운에 대한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공은 수백 가지의 조용한 결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중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훈련에서 다른 날을 견뎌내는 완고함에서 첫 번째 실수 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운이 좋지 않았다. 나는 단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몇 번이나 운이 좋지 않았다. 이 문장은 자신의 책임에 직면하지 않는 변명으로 이 말은 당신에게 행동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독이다. 유대인의 전통은 항상 존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집, 말씀, 당신의 일을 위해 대답하십시오. 행운을 비난하고 행동을 시작하면 세상은 기회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먹이는 동안 당신의 삶은 정체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변경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올드 바르샤바에서 그는 고객에게 나는 너무 나이가 들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 그의 워크숍은 비워졌고 패션이 진보되었으며 같은 곰팡이를 남아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몇 년 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 또는 나는 늙어가기 시작했다. 기 문구는 날개를 자르는 독입니다. 그들은 정당화처럼 들리지만 두려움을 숨기고 다시 시작하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여행을 떠났다. 모세는 80세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늦지 않았습니까? 목적과 의미는 달력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학인 모든 연령대의 뇌신경 가소성을 사용하면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진화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늦었다고 말하는 순간 내면의 불꽃이 꺼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늦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두려워합니까? 진실은 제로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힘, 경험입니다. 늦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죽입니다. 어쩌면 언어를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관계를 재건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의 독이 마비됩니다. 자신을 봐라. 지금부터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가? 나이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야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유대인 전통은 매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일은 도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항상 최고의 순간입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피로가 속삭이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피곤함은 행동으로 치유됩니다. 늦게 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그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이 문구가 당신의 미래를 독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늦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고라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도구로 작용하는 몇 가지 문구를 분석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이런 것 같았다. 기다리게, 늦게 시작했다. 그들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단어는 독소 한 방울을 가지고 결정, 기회, 운명을 침식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당신을 붙잡는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우연히 그들을 말하지만 그들은 매일 당신의 힘을 빼앗는 대본이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세상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삶은 단어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단어. 당신은 축복하고 키우거나 파괴하고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대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고 결정했다. 이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고 결정했다. 내가 기다리게 대신 오늘 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늦게 시작한 대신 지금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도구로 당신의 마음을 먹지 않고 단단히 영향을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된 문구를 계속 반복한다면 1년 만에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문제, 같은 피로, 생각과 행동의 빈곤. 이제 오늘부터 결정적이고 깨끗하고 강력한 단어를 채택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어가 당신의 마음과 마음, 행동을 지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간단한 언어 전환으로 변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어떤 단어가 자동으로 반복되는지 식별하십시오. 2. 독의 한 문장을 힘의 문구로 바꾸십시오. 3. 이 새로운 문장이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반복하십시오. 4.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으로도 행동하십시오. 작은 계획이지만 작동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말을 제어하는 순간을 반환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구가 새로운 길의 첫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